녹음할 때 한 20분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항상 20분이 넘어가더라고. 희한해.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나도 내가 나를 봤을 때 말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안 할 땐 진짜 안 하는데 할 때는 하더라고. 뭔가 저번에 통화할 때 뭐라 그러더라. 너는 외향형이야 내향형이야. 난 솔직히 그 말에 답하고 싶지가 않았지. 나는 외향적일 때는 외향적이고 내향적일 때는 되게 내향적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외향, 내향. 안과 밖이 구분이 되나? 나는 내향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적어도 말은 하네. 되게 외향적이네.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좀 이상해. 네, 오늘 벌써 1분이 지나가네요. 와. 오늘은 자 보자. 지난 시간에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볼게. 좀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더라 하고 짚고 넘어가면 더 괜찮잖아. 아니 그나저나 저번에 내가 저기 저번 주인가 노래방에 혼자 가가지고 뭔가 이 필이 지금 뭔가 올려볼까 해가지고 노래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쇼츠로 올려놨는데 뭐 안 뜨는 거 같더라고. 요새 뭐 저기 음악 저작권 뭐 이런 게 활발한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삭제를 한다. 꼭 삭제당한 느낌이었어. 뭐 아예 안 뜨더라고 휴대폰으로 보니까. 아니 저기 뭐야. 저기 표시만 해두면 되지 않나? 그 신기한 게 저기 음악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런 거 올리는 거는 그건 저작권이 안 걸리나? 아 저작권도 좀 거슬려요 좀 거슬려.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더럽게 없는 사회 같아요. 말 순간적으로 양아 느낌 나왔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자아 리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만 나에 대한 존중과 대접이 유지되는 자아 임대 구조인데 핵심 메커니즘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아. 계속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어, 내야 될 것 같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인간 취급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존중이 권리가 아니라 구독 서비스처럼 무슨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건 늘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순간마다 발생하는 일정의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단기 렌탈 구조다. 결론적으로 거창하지만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시 안 당하려고 비용을 내는 나를 그때그때 빌려 쓰는 거다. 라는 게 지난 시간 요약이라고 할게. 음, 왜 이렇게 본론 들어가기 싫지? 귀찮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대본대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이 대본대로라고 함은 평소에 지금 뭐 이런 랜선이 아니라 일상생활,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누구랑 이야기하든 그냥 마치 짜여진 대본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관성이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루가 되게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 짜여진 루틴만 반복하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기분이 들잖아. 오늘도 우리 마음이 그러던데. 아, 오늘 왜 이렇게 오늘도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지? 늘 우리는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사니까 뭔가 변화, 어떤 도약, 변곡점, 티핑 포인트, 어떤 이벤트, 그게 익숙한 것들의 그런 반복. 그래서 늘 하루가 똑같은 기분이 들지. 제가 한동안이라기보다는 이런 적이 없었죠. 이렇게 뭔가 주 뭐 비주기든 주기든 뭐 이런 유튜브 영상을 안 올렸잖아. 그래서 이 채널을 개설한 지가 지금 횟수로 6년째인데 이러고 있잖아. 근데 뭔가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고, 뭔가 이번엔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벅차올랐어. 뭔가 좀 뭐 에너지를 빼고 싶다. 이 내 안에 걸려있는 이 압력, 밥솥 같은 이 압력을 칙칙거리면서 이걸 좀 이런 형태로 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나의 의식이 된 것 같아요. 꼭 뭔가 미사 드리듯이 성당 가면. 혹시 여러분 중에 종교에 편견 있는 사람?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교회가 되게 재밌었어요. 좋은 추억도 많았고 좋은 기억도 있고. 근데 점점 저기저기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뭐 절에도 놀러 가보고, 나중에는 그냥 그냥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종교에 대한 얘기, 뭐 내가 특히 이런 뭐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하죠. 자기 자신을 믿나?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있나?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나를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렇게 종교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삶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커다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불안하잖아. 매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더 나은 정보,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지. 음, 이럴 때가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란 말에 가끔씩은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본론으로 넘어가네 내가. 정태현이 겁나 웃기네. 이럴 때 나도 내가 보면 나도 교묘해.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한테 압도당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웃기다. 이건 내 경험인데 나도 저기 네 고개 끄덕이다가 그때 되게 기분이 뭐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시군요 껄껄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나중에 나 나만 유독 그런 거지. 아마 내가 유독 그럴 것 같기는 해. 뭔가 자아가 강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 끄덕이다가 나는 나중에 기분이 되게 나빠져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많건 뭐 좀 배움을 청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 뭐 선배, 스승, 뭐 티처 아니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기분 나쁨의 정체가 뭐였냐고 하면 프레임이 점유당한 기분인데, 이를테면 나는 임시로 공간을 열어뒀는데 그 사람 뭐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야. 근데 점거를 해버린 거지. 점거를 내가 당한 기분이고 저거를 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애매해. 특히 아,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느끼면, 좋은 의도라고 말한 게 느껴지면. 근데 내가 느끼는 좀 열받으면 좀 그런 거야. 우리 집에, 내 집에 잠깐 놀러 온 거는 괜찮아. 근데 우리 집에 놀러 앉아 있으면 그거는 안 되지.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때 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예의 삼아서 그냥 참고 체면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좀 되게 민감하더라. 내 생각 자체가 잠식당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20대 초반이 뭐야, 20살, 정확하게 20살 때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배우러 다녔어요. 어떤 멘토, 스승, 뭔가 이 사람한테 뽑아먹을 게 있다, 이 사람 뭔가 배울만하다 그러면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어. 그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진 않지만 지금 뭐 코빼기도 안 보이지만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 그런 다음에 저도 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지.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이런 데서 막 회원 모집하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비싸게 또 컨설팅료를 받았어요. 막 그런 게 있더라고. 나는 내가 난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지식이 이 정도인데 내가 나를 싸게 팔 수 없지,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정말 지배적이었거든.
그리고 정말 정말이에요. 그때는 그 그 지식이 되게 귀했어. 이걸 되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되게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 그리고 나서 저는 여러 번 갈아엎었습니다. 막 이렇게 카페 폭파시키고, 그건 탈퇴시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회원들이 없죠. 지금 이제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때 뭐, 우리 동료들이라고 할게. 우리 편? 뭐, 그런 사람 몇 명. 근데, 그때 나한테 어떤 압박이 있었냐면은, 들어봐. 내가 리얼하게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 뭔가를 안다고,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근데 속심리는 내가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든 알려고 했고, 나는 막 해외 자료 막 이런 것도 찾아봤었거든. 뭐 연애 관련해서 지금도 저기 외장 하드에 몇 테라바이트가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지식을 탐닉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이거를 가르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또 어떤 기분이냐. 내가 틀리면 안 돼. 나는. 왜?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회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보냐 안 보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안 돼. 이미 위계가 설정이 됐는데 이제 배우러 오잖아. 그 사람이 변해야 돼. 네가 변해야 된다고. 네가 변해야지 그게 내 성공이고 내 성취라고. 그래야지. 그때 느낌 뭐냐면 내 존재가 인정받는, 증명받는 그런 기분이라고. 근데 그게 나를 가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잔소리하게 되고, 더 화내게 되고, 더 답답하고, 어떻게 얼르고 달래는 이런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되지? 이런 것 자체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저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물론 그런 건 있지. 과연 이 그런 상황들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뭐 거쳐왔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개개인한테 달린 건데, 근데 당시 내가 나를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야, 됐었어. 그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짜증나. 이제 선생이 되잖아. 선생이 돼버리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뭐 어쨌든 뭐 그런 포지션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배우고 있는 모습, 학습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게 어려워지더라고. 이거는
말로 뭐 저도 항상 배우죠. 이런 겸양 떠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틀리고 실수한 모습을 못 보여줘. 내가 시행착오 그러니까 분명히 틀린단 말이야. 쪽팔린단 말이야. 그리고 오두방정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많이 아는 사람, 뭔가 그런 캐릭터만 남는다는 거고. 이게 내가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게 내 권위를 낮추게 되는데. 근데 권위 그러면은 뭔가 좀 대단해 보이지만 그냥 쪽팔리는 거지. 또한 무엇이 있었냐 하면 이게 막 이렇게 누구한테 알려준다, 막 가르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강사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 정보를 막 정리를 해야 돼요. 겁나 정리해야 돼. 막 이렇게 또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지를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이거를 그냥 전달하되 예쁘게 또 포장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더 많이 훨씬 쓰게 되니까 정작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학습하는데 쏟는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근데 겉으로는 이게 권위도 있고 권위라고 해야 되나? 폼나잖아. 뽀도 있고 어, 전문성 있고 뭔가 브랜딩 하는 거 같고 능력 있어 보이고 이런 이득점은 있지. 이 이미지 같은. 근데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오씨, 이거 알고 보면 서비스 하는 거던데? 응? 서비스 하고 있는 거. 아, 많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하든 내가 많이 해봤다. 그리고 내가 이거 오래 해봤다. 근데 그래도 모르는 건 항상 있거든? 특히 내가 그때 막 이렇게 상담하고 가르치고 막 컨설팅하고 이렇게 그때도 진짜 진심이었는데 와 씨. 근데 내가 선수 생활을 했을 때도 깨졌어. 와 이거는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 어? 뭐 연애를 가르친다고 하도 뭐 연애에 대해서 이런 전혀 다른 영역이. 내가 마지막으로 연애했을 때도 심지어 나한테 오빠 겁나 하남자가 오빠 겁나 나르시스트인 것 같아 막 이딴 소리 듣고 진짜 이런 모습 못 보여준다는 거지. 어, 연애 마스터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개뿔 그거 안 된다고. 그리고 안 되는데 되는 척 해야 되고 모르는데 어떻게든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자기를 속이는 기분이 들잖아. 이게 또 어떤 쪽으로 들어가냐면 더 추상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이게 개념의 세계, 지식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뭔가 감각은 둔해진데 내 주둥이만 살아있는 느낌인데. 비가 와. 비도 오고 그랬어 네 생각이 났어. 난데 우산 쓰고 비를 설명을 하는 거랑 음, 내가 비에 맞고 젖어 있는 거랑 다른데. 이게 이를테면은
이별이라고 하자. 뭐, 야, 너 헤어졌다며? 나 헤어졌어. 이렇게 뭐 이별을 해서 슬프다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이별했던 순간 그 감정은 이미 희석이 됐지. 근데 그 상황, 그 당시, 그 시점에선 뭐 그때 느낌 이게 뭔가 되게 말이 안 나와. 감정은 되게 꿈틀대. 근데 걷다 대고 슬픔이 이런 거예요. 슬픔은 이렇게 극복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에, 어떻게 그렇게? 말이 필요 없지. 그냥 그때는 슬플 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슬플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뭔가 약간 약간 이런데 그냥 그 당시의 느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작 같은 거지 그냥. 어떤 이별은 기, 기 막힐 때도 있어. 그냥 말이 안 나와. 이거 뭐지 이거?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그때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르 상황마다 다르 이렇게 이것도 되게 지식적이고 정보적이잖아. 그런 게 어디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른 거지. 작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연애를 많이 해본 게 꼭 자랑은 아닐 수가 있어. 많이 만나봐야 된다. 한 사람과 오래 만나봐야 된다. 난 이거 둘 다 아니라고 봐. 뭐, 그러니까 경험이란 단어가 너무 광범위한 건데 뭔가 좀 허공에 뜬 기분이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나?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사람이야? 난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물어볼게. 그 유지가 될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연애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연애를 한 기간이 오랫동안 연애를 하니까. 근데 막 몇 년씩 만나니까 난 10년 잡아보자고 10년 동안 뭐 연애 뭐 저기 많이 만나봤어 뭐 한 달에 한 명만 할 거야? 한 사람당 5년씩 만나봐 두 분밖에 연애 못해. 나는 저기 학교 다닐 때 그때 결혼할 줄 알았지. 횟수로 6년이었는데 경험을 많이 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금방 헤어졌다는 소리잖아. 뭔가를 더 해봤다라는 느낌이 없어 보이잖아. 이게 그 저기 그렇다고 해서 또 오래 만난 게 좋은 거다. 근데 그게 단순히 횟수를 채우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 이젠 딴 여자 만나볼까. 되게 바람 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 이제는 이 정도 많았으면 이제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 우리 사람 사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지식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뭐가 있었냐면 많이 만났건 오래 만났건 그 경험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관계를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냐라는 거를 나는 묻고 싶어. 단순히 나도 너랑 잘해보고 싶지라고 말하고 그런 생각하는 거 말고 수많은 갈등 상황, 외부 요소, 변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그걸 느끼고 만져보고 다뤄보고 이런 측면이 있었냐. 이런 야생의 데이터, 어떤 지식적인 정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런 이런 야생의 데이터가 있었냐. 오래 만났더라도 많이 만났더라도 있었냐. 그게 그 경험이 없으면 좋은 사람이 찾아온들 뭐해. 그 사람이 떠나지. 나도 많이 보냈네. 꼬시는 것도 마찬가지지. 후킹이 된다고 해서 홀딩이 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은 여친이 내 여자친구가 좀만 이쁘잖아? 연락 겁나. 카톡에 만나자고 건수를 자꾸 만들어. 그냥 뭐 보여 그냥. 내가 남자니까 보이지 뭐 하는지. 게다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해야 돼서 어렵고, 또 거창하게는 사회가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그렇다고 뭐 다 사회 탓할 거야?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어서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무언가를 몰라서 못하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었더라 라는 게 제가 느낀 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연애를 교과서로 배워? 막 이렇게 많이 만나봐야지. 이런 어떤 약간의 냉소적인, 혹은 연애 많이 해본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우월감도 있겠지.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관계는 물리적으로 보면 복잡계거든. 복잡계는 불확실의 세계거든. 그 말은 정답을 찾아다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 말은 시험에 익숙할수록 헤매게 된다. 이게 바닐라의 세계지. 근데 인간은 불확실을 못 견뎌. 무서워. 이게 뭐지?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한테 끌려가. 그게 구독 좋아요지. 이건 이런 거예요라고 대신 해소를 해주니까. 근데 그건 자기가 해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만났듯 이렇게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는 수단이 시장 가치죠. 인간을 가격으로 매기는 거. 뭐 스펙, 외모, 재력, 직업, 커리어. 근데 이 측면에서 이런 걸 마냥 막 세상은 막 이렇게 불공평해. 막 이렇게 왜 이런 걸 보냐. 세상이 이렇게 이렇다. 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너무 판단이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선택이 겉보기. 그게 선택하기 편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만나고 나면 모르죠. 우리 친구들이나 저 같은 사람도 아직은 되게 젊죠. 근데 나이가 60대 넘어가고 70대 넘어가 봐. 뭐 가깝게는 nearly 한 에이지로는 50대가 있겠지.
그때 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디볼스하고 인생 뭔가 또 다른 시작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누구의 잘잘못 그 이전에 그건 알아서들 따지고 이전에 우리가 되게 그런 그런 곳에서 인간이 되게 그런 면에서 취약하더라라는 거를 난 좀 느끼거든. 근데 너무 나이가 들어서 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너무 많은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점들이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해서 10년, 20년 뒤에 행복할 것 같아? 어?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만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이랬어요라고 될 것 같아?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 얘기였고, 끝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시고,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는 게 뭐 여기다 댓글 달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니까. 나도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냥 스스로 한번 뱉어보자고. 이상. 오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 이상한 나라에 저는 정태현이었습니다. 즐거우세요.